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의 이종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말레라 퇴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3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말레리아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이런 보건안보 위기 상황이 아마 돌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렇다면은 뭐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공동 협력체 이니시어티브를 좀 만들어 보는 전략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라리아는 우리 앞서 임요한 교수처럼 누가 들어가서 저렇게 열심히 이제 한 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그동안에 발표한 논문들과 북한과 같이 한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커플링이 돼서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커플링에 이제 중국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2개 국가, 그 다음에 WHO를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 체계를 만들면은 앞으로 한반도 말라리아에 대한 건강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라리아 리스폰스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라리아 리포트죠. WHO에서 나온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25년에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계획에 이제 20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0개 국가의 불행히도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게 보도에서 같이 이제 아까 커플링돼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협력이 끊어지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퇴치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3개국이 공동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3개국에서 차이나는 이제 이미 퇴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하고 붙어 있는 함경도 지역은 어떻게 될 건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 우리 이제 제가 노랗게 포커스를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퇴치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퇴치국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게 이제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이 빨간색으로 했는데 잘 안 보이죠, 노랗게 돼서. 그 타일랜드나 북한이 이렇게 이제 요번에 다시 20개국에 들어와서 25년도까지 퇴치를 해라 하는 것이 이제 WHO의 어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근데 2000년도에 25년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우면서 북한과 이제 남한이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2000년까지 했던 WHO 퇴치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해서 이런 그 25년도까지 양국에서 북한과 남한에서 퇴치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결국은 뭐 각 나라가 퇴치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돈도 조달 잘하고 서베일런스 잘 만들고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크로스보더에서 협력이 있어야 되고,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도 좋은 퀄리티의 이제 진단 제재들이 보급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배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제 우리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이 되기 전에
만든 자료에 의해서 말라리아 환자 500명이다. 그래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퇴치하자, 이제 이런 말은 본격적으로 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퇴치를 하려면 결국 이제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 시절에, 과장 때 93년도에 첫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93년도에 발생한 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92년도에 감염이 됐겠구나. 그러니까는 장기 잠복기에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92년도로 치면 딱 3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30년에 93년도에 첫 환자가 생겨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조건에 따라서 환자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첫 환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지도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의 전후에 이제 50년대에서부터 65년까지 말라리아 환자들이 어디서 생겼고 이런 걸 도트를 해놨는데, 마지막 환자가 이제 제가 기억에도 경상북도의 영주군인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65년서부터 93년까지 환자가 없었죠. 과연 없었던 건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미군 데이터도 보면 없었거든요. 실제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 때 읽어본 논문들의 하나는 지노날라이시스를 해보니까는 양쯔강 유역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하고 유형이 같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제 왜 양쯔강 유역에 있는 말라리아가 왜 북한 남한 DMZ에서 발생했느냐. 아마도 군인과 관련돼 있었던 사람이 감염되면서 남북한 지역에 공동으로 감염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북한 지역의 환자 보고하고 마이크로스코피 진단과 WHO 보고사항, 그리고 정부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환자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치료 정책이 우리도 65년도 때 제가 과장 때 들여다보면은 말라리아 환자는 진단하지 않고 그냥 열나면은 피 뽑아다가 약 먹이고 그러면 그냥 쉽게 치료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통계로 잡혀서 아마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아마 99년서부터 2000년 초반에 이렇게 환자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제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이제 DMZ에 이제 환자가 좀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평안북도 지역이 같이 중국하고 같이 이제 맞닥 지역이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틀림없이 DMZ에 있는 환자가 여기까지 가서 전파시켰다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남북한과 중국이 같이 협력해야지 사실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말라리아 퇴치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저의 생각, 저의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빌렸고요. 두 번째는 말라리아 환자도 보면은 이 강원도 지역은 이제 북한과 남한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안 지역, 경기도 서쪽 지역은, 한반도의 서쪽 지역은 2000년, 2005년, 2011년서부터 16년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환자가 북한도 증가하면은 남한도 증가하고 이게 커플링이 돼 있다가, 그 전 데이터들은 커플링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역비례했는데 아마 이것은 통계상의 문제가 아닐까. 사실은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마치 이제 역비례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북한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이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600m 이상 정도 우리
거기서 말라리아가 이제 매개 모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커플링 현상이 서해안 지역의 서쪽, 한반도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과 남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라디케이션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이제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몇 년간 지속되는 남북 협력 공동 사업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환자들은 개성공단입니다. 이제 한때 개성공단에 환자가 많이 생겨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개성공단 지역이고 또 금강산 이제 점선은 금강산 갔다 온 사람들한테서 감염된 겁니다. 이런 어떤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의 환자 발생에 있어서 서로 연관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라디케이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펀드에서도 출구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결국 아까 25년까지 퇴치를 하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환자 발생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엘리미네이션 하기 어렵다. 엘리미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그동안에 이제 케모프로필락시스를 했었죠. 이 파란색은 전역장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역장병들이 2000년대에는 사실은 이제 25%분이 약을 잘 안 먹는다 그럽니다. 왜 잘 안 먹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케모프로필락시스를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줄어들고 대신에 이제 전역장병들한테서 이제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환자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아마도 2, 3년 안에 케모프로필락시스는 이제 코스트 베니피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책보다는 이제 실제로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엘리미네이션 2025 이니시어티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같이 협력해서 뭘 한다는 소리를 정부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WHO나 WHO 관련된 기구들은 이 2025년까지 엘리미네이션을 위해서 뭘 하는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나라에 이제 북한과 남한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프린시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이 중요하다, 참여가 중요하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빨리 이제 엘리미네이션 시키자.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럼 뭐냐? 이제 명확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이쿼티 또 이노바티브 메소드 그다음에 레질리언스 뭐 좋은 말만 다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말라리아의 예방 치료 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말라리아가 없도록 이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서베일런스를 강화하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주축인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리서치를 강화시키고 이걸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또 모여서 같이 일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크로스 보더에 관련된 나라들은 국제기 리지널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오냐? 결국 잘 안 되니까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남북 한면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국제기구를 껴서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롤백 말라리아 파트너십에서는 우리 옛날에 질병관리본부의 그 미션하고 비슷합니다. 비전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것처럼 말라리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UHC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이런 푸버티, 인이큐티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복잡하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런 얘기는 사실은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엮어서 가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국 전략에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프로그램 내 질을 높이자. 또 돈을, 사실 말라리아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저기 전략 질환들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진료 진단이 이제 대책이 잘 안 되는지, 효과적으로 왜 잘 관리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사실은 이제 죽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이 아마도 돈을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 치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물자, 스케일업 시키자.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정부도 이제 이런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역 협력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가 이제 동원을 하는데, 결국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북한은 빠져 있죠. 중국하고 몽골, 여러 우리나라, 일본 다 참여하지만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안 들어왔는데, 이런 구조 가지고는 무지 어렵다. 사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방역 협력체에서는 물자의 비축이라든가 백신의 개발이라든가 서베일런스의 강화,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의 장으로 좀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런 단순히 이런 협력체라는 것들이 국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한테 어떤 포럼 형식으로 이제 운영 체계를 맡겨서 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아카데미아를 하고 같이 가는 트랙을 만들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마지막 핵심은, 결국은 이제 사실 아이디어는 이제 메콩 지역에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메콩강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프랑스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북한과 남한, 차이나가 같이 이제 관련된 나라고, 또 WHO가 같이 연계해서 한반도에서의 말라리아 퇴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말라리아를 퇴치하되 이제 파트너십이라든가 또는 어떤 테크니컬 트랜스퍼라든가, 그리고 이제 크로스 컨트리 프로젝트, 그다음에 리저널 서베일런스, 말라리아 퇴치 플랜, 이노바티브 어프로치, 이런 것들 다 논의의 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서로 이해가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한반도 공동체를 만든다면은 과거에 일방적으로 도네이션 하던 이런 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런 협력 기구를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같이 3개국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라리아 30년의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